안녕하세요. 저는 비담한의원 이성용 원장입니다. 담적병은 현대의학적으로는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해서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기능성 위장장애 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기능성 위장장애를 통칭하는 한방 용어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인데요. 단순히 잠깐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체하고 좀 나아졌다가도 다시 반복해서 체하고 소화가 늘 안 돼서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산다든지 아니면 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 증상은 답답함을 호소를 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도 복통이나 아니면 속쓰림, 그리고 신물이 역류하고 속이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리고 배가 잘 아프거나 대변이 시원치 않거나 변비나 설사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담적병의 증상이고, 그 이외에도 담적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불면증이 생기거나 이명이 들리거나 다른 신경 증상까지도 담적병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또 특성이 다른데요. 심하게는 이제 물도 체하는 경우가 있고요. 조금만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체하는 심한 담적병이 있을 수도 있고, 체질적으로 특이한 체질을 가진 경우는 어떤 특정 음식에 대해서만 크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밀가루 음식이나 튀긴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들은 대체로 담적병 환자들이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담적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담적병이 아주 심해져서 담적병으로 확실하게 진단되기도 하지만 소화가 안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담적병의 초기 증상이거나 초기 증상이었다가 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 담적병이라는 게 위장의 평활근이 굳어가는 현상인데 이게 좀 생겼다가 다시 없어지기도 하고, 좀 위장이 약한 체질의 경우는 한번 생기면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의 보통 기간이 계속 체기가 안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된다든지 하면 일단 담적병의 초기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병원에서 내시경상으로는 담적병이 진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염이 약간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담적병이라는 거는 위에 안쪽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바깥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평활근이 굳어가는 것들은 위 벽에 손상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는 좀 진단이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으로 보통 보고,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초음파 진단과 복진을 통해서 많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담적병을 진단할 때는 담적병의 증상과 처음 이완됐던 시기, 자세한 증상들을 보고 담적병을 좀 진단을 시작을 하고요. 더 자세한 진단은 맥진과 복진과 그다음에 설진 등의 한방에서 얘기하는 사진을 통해서 보통 진단을 하게 되고, 현대적 기기를 이용해서도 담적병을 진단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복부 초음파로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그리고 간 이런 부분들의 위치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담적병으로 인해서 다른 증상들이 생기거나 담적병으로 관련된 신경 증상이 있을 때 뇌파 검사나 혈액 검사,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 같은 방법들을 이용해서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찰을 하고, 이런 것들로 담적병의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일단은 복부를 만져봤을 때 덩어리가 확실하게 만져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복근이 아닌 덩어리가 나타나면서 거기가 통증을 좀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눌러봤을 때 통증도 있지만 복부에 동맥이 항진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담적병의 복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혀를 봤을 때 혀 위에서 백태가 진하게 껴있다든지 아니면 황태가 진하게 껴있으면 염증이나 아니면 담음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정상 혀보다 빨갛다든지 아니면 건조하다든지 하는 걸 보고 위장의 진액이 좀 말라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치료에 응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위장과 관련된 맥 쪽이 위장 쪽의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위장 쪽의 맥이 잘 안 나타나고 잘 안 잡히거나, 활맥이라는 맥이나 현맥이라는 맥이 나타나서 위장 쪽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노폐물이 심하거나 긴장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맥을 통해서 또 진단이 가능하고요.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거울을 보고 혀를 봤을 때 혀가 하얗게 태가 껴있다든지 또 노랗게 태가 껴있다든지 할 때 담적병의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더 확실한 거는 복부를 만져봤을 때 덩어리가 딱딱하게 느껴지고 통증이 있고, 그리고 복부에서 심장이 뛰는 듯한 그 박동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소화까지 잘 안 되는 자각 증상이 있으면 이게 담적병으로 만성 위장병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담적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한약 치료고요. 한약 치료이긴 한데 어떤 한약을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한약은 담적의 증상을 치료하는 한약과 담적으로 인해서 떨어진 위의 기능을 치료하는 한약으로 나뉘는데요. 담적을 치료하는 한약도 여러 가지가 있고 기능을 치료하는 한약도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한약들이 조합이 돼서 약이 나가게 됩니다. 한 가지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환자에 따라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약을 쓰기도 하고 더 많은 약을 쓰기도 해서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따라서 쓰게 되고요. 한약 이외에도 침치료나 약침치료 그리고 뜸, 부항치료로 기운을 순환을 시켜주고 복부에 굳어져 있는 평활근 즉 담적을 풀어주는 외과적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 주 2회 정도에 좀 빨리 되는 경우 3개월 치료가 되고 기간이 오래된 경우는 6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초기에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초기에 치료를 하면 사실 한 달, 두 달 정도면 나을 수 있는데 시간이 넘어가면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치료 기간이 좀 더 늘어나고요.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나중에 위암이나 다른 더 심각한 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또 어떤 정신과 질환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되게 높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대 시절에 군복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불규칙한 식생활과 그때 당시에 이제 오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물갈이를 하면서 위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공황장애도 걸리고 또 공황장애 걸리고 나서 또 담적병도 걸렸어요. 이 담적병이 식생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이 담적병이 있는 경우가 많고 담적병이 있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공황장애가 먼저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담적병이 걸려서 공황장애는 이제 초기에 치료를 했는데 담적병은 오히려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7, 8년의 기간 동안에 담적병으로 고생을 해서 늘 체기가 있고 속이 쓰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담적을 치료를 하는 모 한방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제가 치료가 잘 안 돼서 저 스스로 전국에 있는 명의들을 찾아다니면서 위장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공부도 하고 또 제 몸이 하나의 실험 대상으로 생각을 해서 명의들의 처방들을 제가 직접 복용을 해보고 또 치료를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8년 만에 치료를 하게 돼서 저 자신을 치료를 하니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담적병의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담적병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 힘듦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공감을 잘 해줄 수 있고 약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약만으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식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까지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지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을 볼 때 너무나도 그 생활을 잘 알고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요.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었고 제 직업에도 영향을 많이 줬었던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보면 사실 치료해주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사실 치료를 해줄 때 나름의 쾌감을 얻습니다. 치료가 되면 제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또 새로운 삶을 찾아줬다라는 그런 보람도 좀 느끼고요. 담적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단지 내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과적인 문제가 오거든요. 불안하고 불면증이고 만성피로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가 치료함으로써 굉장한 보람과 희망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20대, 30대 때 담적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담적병으로 고생할 당시에 치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치료법 없어도 치료가 안 되는 상황이고 담적으로 유명한 곳을 가도 치료가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의외로 담적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 치료가 되는 경우보다 그냥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고 살기는 좀 싫어서 열심히 이쪽을 연구를 해서 치료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병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를 하면 충분히 더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고 위장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먹는 게 즐겁지 않다면 사실 인생의 즐거움의 반 정도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포기하지 말고 치료법을 찾으시고 위장병이 심해지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